안녕하세요. 식물방 고양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막을 활성화시키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가구 위치를 바꿔보았는데요. 창가 쪽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침대를 책상과 마주보게 배치해보았습니다. 양이 너무 귀엽죠? 마음에 드나 봅니다. 창가에서 커피도 마시고 식물도 보는 컨셉이죠. 식물방 고양이 포토존입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16장의 외국 작가의 포스터를 한 번에 작업해 보았는데요. 이전 독수리 그림 작가와 같은 작가입니다. 프랑스 작가로 1700년대 그림이고요.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그림입니다. 1800년대의 미국 작가 작품도 섞여 있고요. 포스터에는 작가명과 작품명도 제가 편집해서 넣었고, 또 일부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구도로 트리밍 작업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 방이 새 포스터로 분위기가 새로워진 느낌인데요. 식물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들이죠. 또 자연물의 그림이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자연 속에 있는 그런 느낌, 힐링이 되는 그림입니다. 배경에 잔잔한 풍경도 그려져 있어서 더 편안한 무드입니다. 저는 특히 이 해리포터의 공간으로 데려다 줄 것만 같은 이 밤 올빼미 그림이 참 멋졌는데요. 그래서 책상 위에 배치해 보기도 했습니다. 강렬한 임팩트가 필요한 공간, 또 개성 있는 공간에 딱 맞을 작품 같아요. 곤충학자 작업실 같은 컨셉이죠. 나비와 딱정벌레도 골라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곤충도 멋진 색감과 패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딱 2장만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나비를 좋아해서 가끔 나비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다이어리 속에 소소하게 그려본 제 나비 그림도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 이것저것 또 많이 만들기도 했죠. 귀여운 종이 인형도 공개해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16개의 포스터를 제 방에 다 걸진 않았겠죠. 식물종 컨셉에 맞춰서 포스터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어떤 공간에도 여백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뿐 아니라 생각의 여백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물방 고양이입니다. 첫 번째 책상존인데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다크한 배경의 올빼미 그림을 이동시켰습니다. 양 옆에 식물종과 리듬감을 주고 싶어서 이 책상 공간은 조금 산뜻하게 앵무새 그림으로 바꿔보았는데요. 평소에는 잘 켜지 않는 조명도 켜보았는데요. 더 밝고 화사한 느낌입니다. 액자 옆에는 선물로 받은 제주 감귤 스카프를 걸어서
오렌지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 뒤에 있는 식물까지 잘 보이면 더 좋겠죠. 다이소에서 산 이 나무 화분 받침과 또 아크릴 투명 요 미니 선반도 세워서 가벼운 식물 위주로 올려두어 보았고요. 또 앞에는 잎이 큰 글로리어 섬도 놓아서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게 꾸며 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식물 도서죠. 식물 도서도 이렇게 한 켠에 세워두었고, 또 식물의 높이를 조금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케아 그릇 선반이죠. 여기 위에도 식물들을 올려보았습니다. 이 선반 뒤로는 멀티탭을 숨겨서 지저분하지 않게 가려주는 용도로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앵무새를 키우고 싶었는데요. 또 이 통통한 몸매와 귀여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작가가 앵무새를 키웠나 싶을 정도로 애정이 느껴집니다. 책상 옆으로 기역자 모서리 선반존인데요. 기존의 작은 매그림은 더 보려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 그림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자리에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우아한 잎에 포스터가 있는 공간은 잔잔한 배경에 작은 새 그림으로 벽과 그림이 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는데요. 작은 새와 작은 새둥지 알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이 나뭇가지의 구도가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림을 나란히 붙였는데요. 나란히 붙인 이 두 그림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섯 조명도 켜보았는데요. 겨울에는 이 방이 굉장히 추운데 이 조명의 불빛만으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됩니다. 겨울에 많이 쓰고 있어요. 마지막은 행거존입니다. 원래도 울창해 보이고 식물도 많고 무게감이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에 블랙 배경 올빼미 그림을 액자로 걸어보았습니다. 액자에 반사되는 느낌이 꼭 창문 같아요. 그림을 보시면 원거리 풍경이 보이는데 저 멀리 강 건너 숲에서 다람쥐를 사냥해서 여기까지 막 날아온 그런 순간을 포착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액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액자를 정말 고생하면서 걸어보았는데요. 여기가 콘크리트 벽이라서 할 수 없이 벽지에 꼬꼬핀으로 고정을 해보았습니다. 액자 하중을 나눠서 받게 하려고 양 옆에 투명 선반 있죠? 여기에 액자 끝에 모서리를 걸치기도 하고 또 몬스터 테이프도 동원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액자를 좀 고정해 보았고요.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액자 아랫부분에 꼬꼬핀을 하나씩 더 고정해서 지탱하도록 해봤습니다. 정말 잔머리 전체를 가동시킨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액자가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정말 신경을 써야 했어요. 옆에 나비 컬렉션을 나란히 배치해 보았는데요. 이 나비 그림은 액자에 넣어야지 그 매력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식물 근황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계절과 온도가 아주 좋은 요즘이라서 식물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새잎들도 많이 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물들도 그렇죠? 새잎이 엄청 건강하게 뻗치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하나 안 줬는데 기운이 아주 좋아요. 역시 계절이 영양제인 것 같습니다. 또 켈베로스 닮은 이 글로리어섬도 어느새 새잎이 다 펴져서 제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요. 책상 위에 놓고 이제는 분무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말랑말랑할 때 분무질을 잘 해줘야지 잎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폭염의 고비를 넘겼던 저의 자카란다. 이제는 실내에 정착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죠. 자연의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빛도 좋은 이 창가 선반 자리. 여기에서 새잎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데요. 이 화분흙에는 물 주는 때를 보기 위해서 꽂아둔 단정화가 있습니다. 아주 뿌리를 잘 내렸는데요. 이렇게 작아도 올 봄에는 꽃도 예쁘게 피던 단정화입니다. 독성은 없지만 양이가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겠죠. 말리고는 있는데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이의 간식이 되고 있는 단정화 보시고 있고요. 아주 염소가 된 것처럼 풀을 뜯습니다. 어이없죠? 저의 전 영상에 앙상했던 티트리 근황도 보여드리는데요. 저는 2개의 티트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 다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은 2, 3일에 한 번씩 이른 아침에 새벽쯤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메뚜기 친척 닮은 이 메뚜기도 이 티트리 나뭇잎에 앉아 있고요. 티트리 옆에 키우고 있는 다육이 바구니입니다. 겨울 빼고 항상 이 자리에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가을을 맞이해서 하엽을 정리해 주려고 잠깐 안으로 들어와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라우카리아처럼 실내 나무 화분류는 물을 자주 주면 웃자라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야외보다 빛이 약하고 바람도 덜 부니까 물주기 텀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화분이 많이 가벼워서 한 손으로 쉽게 들 정도가 되면 또 그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준 다음에는 여기 이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물을 주고 2, 3일 정도가 지나면 줄기들이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이 미세한 각도를 관찰해 두면 더 좋겠죠. 식물 초보 때 키우던 이 아라우카리아를 보시면 물을 말리고 분갈이도 안 하고 또 어두운 방에 두었다가 갑자기 물 주고 또 갑자기 밝은 데로 옮겨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래부터 잎이 줄기가 통째로 떨어집니다. 말라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잘 모르니까 결국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은 지금 잎이 6장째인데요. 새 잎이 나온 후에 하엽을 잘라주려고 합니다. 이 하엽이죠. 잎의 앞면 응애가 혹시 있는지 살짝 이렇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뒷면도 확인하는데요. 뒷면에는 또 총체벌레가 있을 수 있어서 꼭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또 큰 셀렘도 있죠. 여기 6번째 새잎이 등장했습니다. 말랑말랑할 때 더 분무를 잘 해줘야겠죠.
제가 키가 작아서 좀 더 높이에 있는 식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계단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케아 제품이죠. 여기에는 실버 러브 체인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과습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남는 프라이덱으로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박질한 베이치는 지금 영향력이 왕만두만하게 커진 상태고요. 조금 성장이 느리지만 잘 크고 있습니다. 브렌티아넘도 살아있다고 알리는 중이고요. 노란색으로 하엽이 지고 있네요. 셀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침대 바로 옆에 있죠. 이 캐노피처럼 셀렘 잎이 누웠을 때 잘 보이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픈형 테라리움도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보카도인데요. 제가 먹고 난 씨앗으로 키우고 있는 아보카도입니다. 잎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이제 좀 적응한 것 같아서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나무가 될 건가? 나무가 될 때까지 살아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은 이끼를 수집하러 다니기 좋은 때인데요. 인도를 걷다가 보도블록 사이에서 몇 점 수집해 보았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목에 이런 이끼가 아주 많아요. 집으로 들어오는 식물들은 검역은 필수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 창가에서 대기 중인데요. 아직 어떻게 꾸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뒷산 컨셉인데요. 뒷산 컨셉으로 진행 중인 바구니입니다. 여기에는 식물들이 뭐가 있냐면요. 바닥을 기어서 자라고 있는 러브체인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들이 몇 개 있고요.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새둥지 컨셉으로 만든 무스카리랑 털수염풀, 그리고 이것저것 야생화로 꾸몄던 둥지 컨셉 화분인데요. 봄에 만들었던, 지금 북동쪽 창가 난간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끼가 살아있어요. 진짜 물을 어쩌다 가끔 챙겨주는데 다행히 그늘이 많이 져서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봄에 무스카리가 자라고 있을 때 사진 찍어둔 거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 봄에는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거의 야산 수준이죠. 솔방울도 작은 솔방울을 주워서 이렇게 꾸며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죠. 수분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솔방울을 넣어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레몬을 먹고 씨앗을 발화시켜서 만든 한 3년 된 레몬나무입니다. 레몬트리죠. 수영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처음으로 지금 철사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먼저 가시들을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손이 안 다치겠죠. 분재 철사를 감고 이렇게 조금 붙어있는 줄기가지들을 벌려줍니다. 이렇게 분재 철사를 감아줬는데 이 가지가 자꾸 거슬려서 잘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잘라줬지만 안 잘라졌다. 그래서 끊고 자른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위치에 있던 걸 잘라주었습니다. 뿌리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마음의 여유가 스며드는 일상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식물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식물방 고양이였습니다.